새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패스가 아니면 세금이 내리가 없는데 자기는 세금을 냈죠. 그래서 두 자녀 위장 체험 및 패스 규탄 및 언론이 보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도를 촉구하는 민원연 대선시민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같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또 저희들의 심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호를 하나 외치는데 그냥 그런 전통적인 구호가 아니라 한번 제가 따라서 야유를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야유를 우를 계속 해주시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자, 이명박 후보 7년 탈세 야유를 보냅니다. 예, 이제 구호만 외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예. 다시 하나 해볼까요? 제가 이제 큰 실망입니다 그러면 A 여러분이 부르시면 됩니다. A. 자, 자녀 유령 취업 탈세 대한민국 유권자는 큰 실망입니다. 이런 대선 후보가 다 있나? 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나라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됐나 알아보니까 탈세 사실이 밝혀지니까 그냥 사퇴입니다. 후보로 나와서 심판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사퇴하는 분위기인데, 자, 오늘 저희가 촉구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 사람이 두 자녀를 위장 채용하고 패스한 것은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연에서 김은경 협동사무처장님 포함해서 상근자 회원들 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국청년단체협의회라고 우리나라 청년단체들의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 유영빈 사무차장 겸 사무차장 포함해서 회원들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 37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해서 유권자 캠페인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2007 대선시민연대 여명철 사무처장 포함해서 소속단체 회원 상근자들 오셨습니다. 예. 장소가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통행에 불편 안 되게 뒤로 더 바짝 붙여드리죠? 예. 뒤로 바짝 붙여줌으로써 차량 통행에 협조하는 기자회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근데 저희가 또 힘찬 의지로 그냥 구호 하나 더 외치겠습니다. 후보 검증 외면하는 언론 보도 각성하라. 예. 첫 번째로, 민원연의 김은경 협동사무처장께서 오늘 기자회견 취지라든지, 그런 의견을 밝히시는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그 자리에서 안녕하십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명박 후보의 자녀 위장 취업과 그로 인한 탈세, 그리고 어제부터 더 많이 밝혀지고 있는 또 다른 탈세 의혹들에 대해서 규탄하고, 특히 이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신문과 지상파 방송사들을 비판,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신문이라고 일컬어온 조중동은 이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듯한 그런 치졸한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지상파 방송 3사 역시 제대로 된 보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지상파 방송 3사는 기계적 중립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한 사람만의 의혹이 나올 때에는 그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보신주의적으로 피해가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도입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두고 자신들이 공영방송으로서 지상파 방송으로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지상파들에게 저희는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합니다. 살아남는 것보다도 공영성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선거 보도를 제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예, 나머지 이야기는 저희가 항의 소환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짧지만 힘차게 저희들의 기자회견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면 뒤에 자격 있냐, 자격 있냐, 자격 있냐 세 번 외쳐주겠습니다. 전통적인 구호하고는 다르지만 잘 따라주십시오. 탈세하는 사람이 대통령 자격 있냐? 자녀 유령 취업 탈세 대한민국 유권자는 큰 실망입니다. 다시 한번 하면 이제 A로 세 번 해주십시오. A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녀 유령 취업 탈세 대한민국 유권자는 큰 실망입니다. A. 예, 이게 아마 보통의 평범한 정서를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유권자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2007 대선 시민연대 37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했습니다. 여명철 사무처장께서 오늘 기자회견 취지와 또 유권자로서 후보자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중요한 정보를 왜 알고도 알려야 되는가에 대한 취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선 시민연대 여명철 처장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몇백억 대의 재산가로 알려져 있는 이명박 후보가 또 혹자의 주장에 따르면 수천억 원까지 재산이 될 거라고 추측되는 이명박 후보가 정말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치졸한 탈세의 방법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쪽팔렸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모시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참으로 슬프고 그 현실 속에 있는 제가 쪽팔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도덕성 문제 정도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형식적인 후보들 간의 보도의 공정성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사건을 다루는 우리 사회의 이 놀라운 이 허술한 태도에 대해서 더욱더 저는 놀랐습니다.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겨우 그런 의혹이 있다, 논란이 있다라는 정도로 피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명박 후보조차도 인정한 사실을, 명백하게 범죄라고 인정한 사실을 국세청은 나서서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나서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이것과 관련한 문제를 정치적인, 정략적인 갈등으로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생각해볼 수 없는 이런 아주 치졸하고 아주 뻔뻔한 그런 부패입니다. 일반의 부동산 업자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작은 양심을 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작은 탈법을 저질러 놓고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을 비교한다면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대통령 후보가 저지르는 이런 뻔뻔한 범죄에 대해서 누구도 강하게 비판하지 않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도대체 이런 나라의 현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고 암담합니다. 저는 이제라도 유권자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정치판이라고 그냥 지네들끼리 하거니 말거니 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탈세에 대해서까지도 뻔뻔하게 가치나 도덕과 양심과 준법 정신이 없는 후보에 대해서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는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고 앞뒤 전후와 관련해서 떳떳하게 경찰에, 검찰에, 국세청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를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온 나라의 유권자들이, 온 나라의 국민들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명하고 반드시 밝히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써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유권자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분들의 자격에 대해서 요거저거 따져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세금 안 내면 후보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군대 안 갔다 병역의 의무, 납세 의무는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안 하고 후보 자격이 거의 박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미국 대선에서는 다 몰라도 탈세는 안 됩니다. 탈세범이 대통령 후보라니 기가 막힙니다. 이번엔 A 세 번 해주세요. 자녀 유령 취업 탈세 대한민국 유권자는 큰 실망입니다. 에이. 국민들은 알고 싶다. 언론은 보도해주세요. 우리 기자분들이 많이 왔는데 보도하라 반말로 하는 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존댓말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분들의 심정은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알고 싶다. 언론은 자세히 보도해주세요. 패스는 안 됩니다. 이명박 후보는 각성하라. 예, 저희들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 그러니까 탈세 이장치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잘 밝히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그런 언론에 대한 호소까지 곁들이고 있습니다. 저 다음에는 저희들이 오늘 방송에 대통령 선거에 유력한 후보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명의 회사에 유장 취업시켜 용돈을 받게 하고 이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유장 취업시킨 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이 후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장 세 곳에서 임대 수입료의 76%를 경비로 썼다고 합니다. 두 자녀가 근무했다는 대명기업의 경우 6억 4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4억 8천만 원을 관리비로 쓰고 1억 4천만 원의 소득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 검증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있는지 대주포볼 만한 중차대한 사안이며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제 최순영, 신동아 회장은 비슷한 사안으로 검찰에 의해 횡령죄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대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기는커녕 비도덕적이고 편법, 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특히 아버지 회사에 자녀를 유장 취업시켜 딸에게 생활비를 보태라고 매달 120만 원을 아들에게 용돈으로 매달 250만 원의 돈을 지급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가정사는 실업과 비정규직의 심화 등으로 경기 장벽화 시달리고 있는 많은 서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갖가지 세금 탈루 방법을 동원한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 역시 적은 봉급과 수입으로라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용서받기 힘든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후보는 본인의 불찰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마치 실수로 벌어진 일이냐 호도하면서 형식적으로 마지못한 사과에 그쳤습니다. 또 세금 등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라며 돈만 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뒷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나라당은 13일 4,300만 원의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은 가끔씩, 아들은 거의 매일 근무했다는 이 후보의 당초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논란이 있는 만큼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논란에 못 이겨 세금을 냈을 뿐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BBK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진실규명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 탈취를 기도하는 공세라거나 밀란 수준의 저항을 운운하며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려는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좌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자녀 유령 직원 채용과 탈세건을 관계기관인 검찰과 국세청이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BBK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줄 것을 대한민국 3,500만 유권자의 의지를 모아 요구할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조차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회피와 발뺌,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보고 유권자들이 이명박 후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힙니다. 2007년 11월 15일 민주언론 시민연합 대선시민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예, 감사합니다. 자격 있냐? 예,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아무튼간 이번에 저희들은 얌전하게 유권자 운동만 하려고 했으나 패스 같은 중대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잘 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의 탈세 사실을 규탄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과연 대통령 후보가 탈세를 하고도 제대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런 중요한 사안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언론 보도가 되지 않는, 물론 삼성 사건이 터졌는데 엄청난 삼성의 불법과 비리에도 불구하고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 견뎌봤을 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후보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유권자들이 아는 건 당연한데 전혀 제대로 안 알려지는 건 비극이라고 생각해서요. 각 언론 3사가 제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특히 방송 3사가 제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이걸 호소하는 글을 민원연 회원 두 분이 읽어주시는데, 한 분은 이번에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나 백수들이 많이 이명박 후보의 부자녀 위장 채용에 대해서 열받은 것 같아요. 남들은 채용하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둘이는 그냥 채용해서 용돈을 받다 챙기고 세금도 안 내고. 그래서 오늘 민원연의 대학생 유권자 송지훈님하고 백수 유권자 박지숙님이 나오셔서 방송 3사에 드리는 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쪽에 계시군요. 민원연의 시민 모니터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지숙입니다. 예, 저도 같은 모니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방송 3사에 전하는 항의 서한을 읽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이 되고자 나선 유력 후보가 자녀들을 위장 취업시키고 세금 탈루까지 자행한 중차대한 일입니다. 언론은 후보 검증 차원에라도 이 후보의 범법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유권자에게 사실을 그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10일부터 13일까지 3사의 메인 뉴스를 모니터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일 동안 KBS 3건, MBC 3건, SBS 2건의 보도뿐이었습니다. 적은 보도량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용이었습니다. 강기정 대통합 민주신당 의원이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9일에는 KBS만 유일하게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KBS 막말의 삿대질은 강 의원의 위장 채용 의혹 제기를 보도하면서 묻지마식 폭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안을 네거티브 공방 처리를 넘어서 아예 마타도 수준으로 치부했습니다. 방송 3사는 한겨레 보도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던 10일에는 약속이나 한 듯 단 한 건의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가 의혹의 일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사과를 한 11일에도 KBS만 양당의 공방과 이 후보의 사과 내용을 보도했을 뿐이었고 MBC와 SBS는 이를 단신으로 처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12일에는 이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해명한 내용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한겨레 등의 보도를 통해 이어졌지만 SBS는 여전히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13일에 관련 보도를 냈지만 단신에 그쳐 있었습니다. MBC의 12일 위장 채용 시끌에서는 건물관리 관계자의 그런 사람들은 바쁘면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그런다. 자기 아버지가 시장인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는 이명박 후보 해명에 가까운 발언만을 인용 보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날 KBS는 부자녀 본 적 없다 해서 해당 건물을 찾아가 3명의 취재원을 접한 후 이 후보의 자녀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반면 MBC는 이 후보 자녀들의 근무 여부를 밝히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후보의 해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MBC는 13일 증여세 회피 논란에서 이 사안을 한 번 더 보도하긴 했지만 탈세가 분명한 사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며 대통합신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공방을 중계하는 데 그쳤습니다. 가장 참담한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사들이 의혹 제기로부터 4일이 지난 후에서야 겨우 적극적인 취재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당한 의혹 제기마저 묻지마식 폭로라며 사안의 의미를 폄하한 KBS, 의혹 해소에 소극적인 MBC,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SBS의 보도가 지상파 방송사로서의 공용성을 넘어 언론의 기본 책무마저 방기한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지상파 방송 3사가 기계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틀에 갇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면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식의 보신주의적 행태를 취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공정한 선거 보도를 통해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방송 공공성의 기본이며 핵심입니다. 우리는 방송 3사의 공영성과 신뢰성을 믿으며 건의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거 보도는 중단돼야 합니다. 우리는 방송 3사의 보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해소되지 않고 묻혀있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당한 검증에 앞장서 보도함으로써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걸 전달하는 것도 막습니까, 경찰이? 예, 잠깐만요. 이게 왜 막는 거죠, 경찰들이? 한분만 그러면 못 들어가면 직원 선생님이 받게만 해주시죠. 아니 네네. 받는 그런 거 점을 아니에요. 떠나서 예, 우선 예. 경찰은 이걸 막는 근거가 뭐죠? 아니, 막는 게 근거가 아니라 이쪽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내려오면은 그쪽에서 우리 아니 연락을 그래도 여기가 공당의 건물인데 글쎄 말이야. 여기에 지금 경찰들이 우리가 지금 무슨 뭐 말썽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전달하는 것도 막는단 말이에요? 과잉충성 아닙니까? 예배 대통령에 대한 가입들. 아니 그 저희가 배우기로는 하여간에 국민의 3대 지금 의무가 그 병역, 그 다음에 납세, 근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죠. 이명박 씨는 군대도 안 다녀오시고 세금도 안 내고 딸내미 아들내미는 일도 안 시킨 상태에서 돈을 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걸 막고 있습니까? 저기 그 경찰 책임자십니까? 이걸 왜 막습니까? 막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받게만 좀 해주세요. 예? 누가 책임자예요? 근거가 뭐가 있어요? 받게만 좀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지시로 지금 막고 있는 거죠? 한나라당이 지시했습니까? 응? 아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추운데 고생하는 것은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지시로 왜 막는 거예요? 왜? 근거가 어디 있어? 아니 그
누가 책임자입니까? 왜 도망갔어? 아니, 앞에 저기 책임자가 어디 있어요? 말씀하러 가신 모양이에요. 좀만 더 기다려보죠. 아니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 자기 부하들은 다 범법자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도망가 버렸네. 범법행위야 이거. 사세범을 세금으로 지키고 있다는 건 말이 돼요? 아니, 다른 창피한 현실입니다. 그 책임자 되십니까? 아니 여기는 경비 아저씨는 아니 이걸 그 참. 한나라당에 후보자가 안 계시니까요. 제가 직접 전해드릴게요. 사람 누구예요? 당직자분이냐 저희 저기. 당에서 근무하시는 당에서 분이 아니잖아요. 그 당에서 근무하는 저희는 행정과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에게 전달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됐고요. 연결했던 것 때문에요. 제가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막는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막는 이유가 있죠. 근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냥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라당의 책임자시란 말이에요? 그거 내가 경비 책임이 있으면 내가 갖고 된다니까. 우리는 경비 책임자한테 줄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이게 경비와 관련한 문제라면 선생님하고 상의를 드리겠는데 경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후보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갖고 드린다고 하잖아요. 후보하고 직접 상의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이 지었어요. 거기 뭐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의 그 상황인식이나 한나라당의 상황인식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시겠다고 해. 국민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그 최대한 상대편에게 아마 수치감을 주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안 받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어떻게 안 받으시겠다는데 그러면 저희가 등기로라도 접수를 해야죠. 좀 더 지켜봅시다. 좀 더 일단 기다렸다가 안 받으시겠다. 아, 그랬어요? 네, 안 받겠다 연락이 경찰 선생 통해서 왔습니다. 안 받고 경비 아저씨한테 맡기고 가려면 맡기고 와라 이렇게 의견이 왔다니까 여기서 뭐 한마디는 하고 가죠 우리. 아니 누가 했는지 그 얘기를. 누가 했는지. 아니 여기 아니, 강기자 당직자가 민원국에서 누군데? 민원국에서 민원국이 누군데? 여기는 잘 모르겠고 이거 전달하신 분 누구세요? 지금 아니 민원국에서 우리 연락이 왔다는 거죠? 한나라당의 민원국의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책임질 수 있나?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그 대국민 통로가 경비실이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래서 여기 뭐 접수를 안 해주는 뭐 한나라당에서 서운한 마음 금할 길 없고 그러니까 저희도 생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등기권을 접수하는 것을 하고 물러서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 정경 선생님들은 잘못이 없으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네. 우리 기자님들 있으니까 네. 저희가 네. 한 말씀. 저희는 사실은 이명박 후보의 범법 사실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만 그리고 그런 범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분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경찰과 검찰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분노스러운 일이지만 또 이 자리에서 이명박 후보가 보여준 이 자세도 놀랄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시민단체의 뜻을 모아서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해명을 촉구하기 위한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경비실에 놓고 가라라는 태도를 어떻게 취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은 국민과 소통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청와대에 있는 경비실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될 텐데 참으로 오만하고 방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반드시 국민이 책임을 물어줄 것으로 믿고 우리는 이러한 아주 뻔뻔한 아주 졸렬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공론대회를 했던 것도 사실은 뒷감이지만 저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항의서한을 그냥 정말 얌전하게 전달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고 국민의 의사를 그야말로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방송과 신문이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건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겠습니다. 고생들 많네요.